1월부터 잘 잡히던 물가지표가 2월에 들면서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증시에 변화가 생겼거든요. 1월 달에는 물가가 빠르게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장이 연준이 연말에는 금리를 내릴 거야 이렇게 예상하면서 지수가 급하게 상승을 했어요. 대형주들 50% 상승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2월 되면서 물가가 안 잡히는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CPI든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속도로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증시가 정체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가가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1995년에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물가가 잡히고 연착륙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나스닥 지수가 50%가량 급등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나스닥이 12,000에서 18,000까지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물가가 잡힌 상태에서 금리 인상 중단은 증시에 엄청난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1994년에 금리를 3%에서 6%로 급하게 올렸었지만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CPI는 금리 인상할 때 2.5% 수준에서 금리 인상 중에는 3%,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나서는 다시 2.5%로 하락했습니다.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율을 2%가 아닌 3%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이에요. 그린스펀은 CPI가 3%를 넘기면 금리를 올리고 CPI가 1%를 기록했었던 98년에도 금리를 5% 정도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95년부터 98년까지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했었지만 나중에 99년쯤 돼서 금리를 약간 인하해요. 이때가 밀레니얼에서 00년으로 바뀌면 은행의 서버가 마비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그때 그런 이야기 많았었어요. 1999인데 그 다음에 2000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대부분 시스템에서 99년 땡땡 이렇게 했는데 99년에서 00으로 돌아가니까 99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수학적으로 시스템에 붕괴가 오는 거 아니냐, 사람들의 불안 심리도 있고 이러면서 유동성을 풀었던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결국 이제 IT 버블로 벌어지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때 금리를 조금 낮췄었습니다. 그렇게 5% 중반대 금리에서 5% 아래로 약간 내려가니까는 시장은 갑자기 유동성이 생긴 거예요. 어딘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인터넷 열풍이 불었습니다. 관련된 주식들로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랬고. 그러면서 엄청난 버블이 발생했었죠. 유동성이 넘칠 때 뭐 투자할 만한 거 없어 이러면서 시장은 타겟팅을 정해요. 과거에 튤립이 그랬었고요. 비트코인도 그랬었고 작년에는 메타버스랑 NFT도 그 대상이 됐던 거죠. 유동성이 넘치는 때 등장한 신기술, 뭔가 새로운 투자처가 발생한다라고 그러면은 거기로 돈이 쏠리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물가가 3% 넘으니까 이제 그린스펀이 이제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금리를 또 올려요. 이번에 좀 많이 올렸어요. 6.5%까지 올립니다. 다시 유동성이 꺼지면서 버블이 확 무너졌죠. 그 뒤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물가가 2%를 유지하다가 2004년부터 물가가 3%에 닿기 시작하니까 그린스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파월은 대응의 영역, 한 박자 늦게 금리를 올린다라 그러면은 그린스펀은 시작하는 지점에서 같이 올려버려요. 조금 더 빠르게 올려버렸죠. 대신에 인플레이션율을 3%로 여유를 있게 두는 거예요. 축구 치면은 수비 라인을 어느 정도로 조율을 할 거냐, 선수가 있을 때 언제 달려 들어갈 거냐, 선수가 더 골대까지 밀고 들어오면은 그때 압박을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하프라인 넘자마자 압박을 가할 거냐. 이거는 연준 의장들만의 관점이긴 하겠지만은 그린스펀까지는 3% 룰을 지켰다라는 거고 옐런부터는 2% 룰로 바뀌었습니다. 그린스펀의 문제는 닷컴 버블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금리를 내렸죠. 6.5%에서 1%까지 낮췄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물가가 치솟으니까 금리를 급하게 올립니다. 그러던 시기에 2006년 2월에 버냉키가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는데 그린스펀이 선제적인 연준을 이끌었다라고 하면은 버냉키는 물가가 다시 2.5%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5.25%에서 내리지 않고 유지를 계속했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동산이 침체가 되죠. 물가가 빠졌으면 금리도 같이 떨궈줘야 돼요. 근데 과거에 아서번즈랑 폴 볼커 시절처럼 아서번즈도 빠르게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폴 볼커처럼 세게 가야 돼. 금리 만능주의로 생각하면은 그 관점으로 보는 거고, 이제 버냉키부터 이제 파월까지 계속 그 관점을 유지하는 거고, 그린스펀 쪽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물가가 잡히면 금리도 같이 떨어뜨리는 게 맞아. 그 시간차를 너무 오래 둘 필요는 없어. 요 관점이 그린스펀이거든요. 결국 버냉키는 이제 폴 볼커의 방식을 선택했던 거죠. 물가가 잡혔었지만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해줍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이 침체되고 경기가 침체가 되죠. 그 과정에서 부실부채가 터집니다. 결국은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든다는 거죠. 파월도 물가가 한동안 잡혔어도 기준금리 계속 오래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꼴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후부터 연준의 물가 한도가 2%로 맞춰지는데 대략 2012년부터라 볼 수 있어요. 연준 의장이 옐런이 되고 파월이 됐지만 물가 통제율을 2%로 유지하는 거는 뭐 신앙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물가를 2%에 맞춰야 되느냐? 1980년대에는 연준의 물가 기준이 4%였었고요. 90년대 그린스펀은 3%였었습니다. 실제로 파월도 2%인 이유를 국제 기준이라고 대답을 해버렸었어요. 최초로 2%를 제시한 데가 뉴질랜드였었는데 자의적으로 선택한 기준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2%로 해야 되는 과학적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파월조차도 2020년 8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2% 조금 넘겨도 어느 정도 내버려 둘게요라고 말할 정도로 2%를 넘기면 큰일 난다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시장의 바람대로 물가가 1월처럼 빠르게 잡힌다라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을 2%로 하든 1%로 하든 상관은 없는 거죠. 하지만 2월에 물가 인하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더 하지 않는 이상은 물가가 2%로 아래로 내려오려면은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6월까지 3번 정도 더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5.5%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5.5%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거냐가 시장이 견뎌낼 수 있느냐 없느냐로 바뀔 거라 봐요. 시장이 잘 버티니까 물가가 2%가 될 때까지 금리를 5.5%에서 몇 년이고 버틴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경제가 좋아서 고금리를 계속 버텨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다음 금리 인하는 다음번 월드컵 때나 볼 수 있을 겁니다. 물가는 그동안 9%에서 6.5%까지 빠르게 잡혔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6%에서 4%로 가는 거는 지금처럼 속도가 빠르게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 달마다 0.6씩 떨어졌었어요. 그러면 3개월이면은 1.8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1월달, 2월달 되면서부터 이 속도가 현격히 떨어지죠. 4%에서 2% 가는 거는 이거보다 속도가 더 느릴 수도 있어요. 물론 경기 침체라던가 경기 위기가 발생하면은 순식간에 꽂아 내리겠죠. 근데 이거 없이 연착륙으로 물가를 잡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여론이 또 바뀔 거라 봐요. 이렇게 말하겠죠. 왜 연준이 2%에 집착하냐라고 하면서 압박을 갈 겁니다. 2%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겁니다 했잖아요. 2%라 말하지 말고 3%라 말하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다. 전쟁 터졌고 코로나 상황인데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기준으로 맞춰야 되지, 과거의 평화로운 시절처럼 2%를 기준으로 잡고 있느냐. 3% 해라. 80년대는 4%도 했었으니까 3%도 문제없다. 돌려놔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 봐요. 그때쯤 되면은 물가 기준을 3%로 상향하겠죠. 물론 당장은 불가능할 겁니다. 연준이라는 거는 이제 신용인 거고, 연준이 갑자기 상황에 따라서 2% 목표 제도를 3%로 갑자기 올려버리면은 시장에서는 연준에 대한 신뢰도를 잃어버리겠죠.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깨질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3%로 기준을 상향시켜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봤을 때,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에서 물가 인하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을 때 3% 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은 20년 동안 유지했던 연준의 기준점이 바뀌는 거니까 시장이 놀라게 되겠죠. 돈도 채권에서 주식으로 많이 이동할 거라고 봐요. 이런 결정은 또 다른 닷컴 버블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 인터넷이 그랬었고 2007년에는 모기지가 버블이었었고요. 이번에는 그게 뭐 AI가 될지 우주가 될지 로봇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 그때 정한 업종이 다음번 버블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너무 어두운 얘기들만 했는데 우선 제일 건전한 방법은 물가가 잡히는 게 제일 좋아요. CPI가 빠른 속도로 4% 아래로 깨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 있고 물가가 빠르게 잡힐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돼요. 그거만큼 선반영을 가져가겠죠. 디스인플레이션 기간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은 위험자산 가격은 역사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50년 동안 데이터 통계인데요. 채권 같은 경우는 50년 모두 상승했다라는 걸 보여줬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970년대, 80년대에는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하락했었고 1989년 이후에는 다우지수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물가가 하락하는 지점이 온다라고 하면은 주식과 채권 투자를 병행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라 볼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